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돌진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2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35살이고 시누이는 31살인데 아직 결혼을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시가가 친정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두 분 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아버지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두 분이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시고 지방이지만 대출 없는 자가에 거주하며 오빠와 저한테 손 안 벌리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연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셔서 저희에게 손 벌릴 일은 앞으로도 없으세요. 오빠가 결혼할 땐 5천을 보태주셨고 제가 결혼할 때도 2천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사는 신혼집은 최근 시세로 16억 가량 되는 아파트입니다. 이 집은 남편이 취업할 때쯤 시할아버지께서 남편 명의로 장만해 주셨고 취업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남편 혼자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약 2달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남편이 시가에 들어가 지냈었고 인테리어 공사 비용과 혼수까지 총 1억 3천만 원은 제가 냈습니다. 결혼할 때 시가에서 보태주신 돈은 단 1원도 없었고 남편과 제가 모두 해결했었네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보태주신 돈이 없긴 했었지만 대출 없는 온전한 아파트를 남편이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지난 주말 시부모님 생신 때 외부에서 식사를 하던 중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 명의의 부산 아파트를 시누이에게 증여하겠다 선언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집은 시 외조부모님이 거주하셨었는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현재는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은 시누이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증여를 미뤄왔었다 하시더라고요. 혹여 배우자가 집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되는 부분이라 현금 증여를 생각하고 계셨다 하면서요. 근데 시누이가 꾸준히 비혼을 선언하고 당분간은 독립해서 혼자 살 생각이 없다는 걸 계속 내비쳐서 그 뜻을 받아들여 부산에 있는 집을 주기로 하셨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이 은퇴하시면 부산에 내려가 살 예정이고 그때는 지금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사는 집에 시누이 혼자 살면 된다고요. 이 말을 듣는데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산 아파트 시세가 13억이 넘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시누이에게 다 준다는 게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럼에도 남편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에 저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네요. 좀 황당했던 게 남편이 더 비싼 집을 받았기에 할 말이 없지 않냐며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했다는 거죠. 해서 7억짜리 받은 게 많이 오른 거지 당신이 더 비싼 집을 받은 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집은 할아버지가 사준 거라 실질적으로 시부모님이 당신한테 준 돈은 0원이야. 이건 역차별이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버럭 화를 내며 원래 할아버지가 나한테 집을 사준 만큼 부모님이 동생한테 더 주기로 합의가 돼 있었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정 불만이면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떳떳하게 재산 주고받는 당사자들한테 따져. 라고 하네요. 저도 저희 부부집에 돈을 보탠 게 있고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마치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해서 시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시누이가 제 물음에 대해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언니 돈이에요. 제가 언니 부모님 재산에 관심을 가졌나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어이가 없어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 이후부턴 통화를 녹음했네요.
아가씨가 우리 부모님 재산에 관여할 권리는 없어요. 그치만 만약 오빠가 우리 부모님 재산 분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저는 귀담아 들어줄 거예요. 하고 제가 말했더니 지 오빠한테 이의 제기를 하라네요. 해서 그 오빠라는 사람이 당사자한테 이야기하라 해서 전화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럼 제가 오빠한테 닥치라고 전할게요. 딱 이렇게 말하더군요. 해서 싸우자는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비꼬으냐 했더니 엄마 돈이 본인한테 오는 게 아니고 온 거 아니냐며 비웃더라고요. 신우이의 반응에 기분이 많이 좋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너무 치우친 분배에 의문을 품는 거죠. 보통은 아들한테 더 주는데 어머님 아버님은 아가씨만 챙기니까요. 알다시피 우리는 결혼할 때 지원을 1도 안 받았잖아요. 오빠는 취업하자마자 독립했는데 아가씨는 아직도 독립 안 하고 본가에서 지내시고요. 라고 하면서요. 제 말에 신우이는 할아버지한테 집 선물을 못 받았답니다. 거기다 오빠가 독립하겠다 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고 하네요. 그러면서 아들을 더 준다는 건 언제적 얘기냐고 합니다. 그 시절 논리대로라면 지금 당장 시부모님 집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건 또 무슨 논리인 건지. 너무 어이가 없어 저희 부모님도 오빠는 5천 지원해주고 저한테 2천만 지원해주셨지만 시집살이는 안 시킨다 했습니다. 근데 또 비웃으며 아들한테 무려 3천이나 더 챙겨주시고도 며느리 시집살이 안 시켜서 멋지다네요. 여기서부터 저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럭하면서 부모님은 건들지 마라 했더니 그럼 저도 남의 부모 재산은 건들지 말랍니다. 아니 제가 언제 시부모님 재산을 건드렸나요? 적어도 똑같이 달라는 말이었는데 신우이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그럼 주는 사람한테 따지랍니다. 지한테 지랄하지 말고 직접 따지래요. 시댁 재산 보고 결혼한 티 좀 작작내고 독립적으로 살라며 비웃는데 더 이상은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힘들겠다 싶었습니다. 해서 통화 내용을 녹음 중이니 후회할 언행은 하지 마세요. 이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해요. 하고 경고했더니 고소의 병신아.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바로 다시 전화했지만 차단한 건지 받지 않더군요. 제가 더 열받는 건 이 통화 내용을 들은 남편의 반응입니다. 그러게 왜 전화해서 시비를 걸었냐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데 여기서 그냥 폭발해 버렸네요. 이 문제로 결국 남편과 대판해버렸고 현재까지도 다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가 시비를 건 건가요? 상식적으로 자녀 중 한 명한테만 몇 억씩이나 더 주는 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세요. 남편도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신우이의 언행에 대해 시부모님께 알릴지 고민 중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조언 부탁드릴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쓰니 논리가 특이하네요. 할아버지께서 7억일 때 사줬으니 7억을 받은 거라고요. 그 집 지금 7억에 못 사잖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차별해서 신우이에게 집 안 해준 건 아웃 오브 안중이고 그저 지 남편이 시부모한테 덜 받은 거에 대해서만 지랄해대는 걸 보니 붕신이 많네요. 신우이가 말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이미 남편이 증여받은 시점에서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끝냈다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왜 신우한테 전화를 해요? 그 꼴이 얼마나 보기 흉한지 아나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돈도 결국은 시부모님이 받을 유산이었습니다. 절세를 위해 부모님과 시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직접 주는 걸로 결정한 것 같은데 시부모한테 받은 거 없다 생각하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없는 집에서 못 배운 것 같아 보여요. 세 번째, 거지근성 장난 아니네요. 본인은 겨우 1억 조금 넘게 들고 한 결혼이면서 남편이 현 시세 16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거기서 또 남의 돈을 넘보는 건가요? 제발 행복한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고 이혼해주세요. 같은 여자로서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 집 재정에 돈 한 푼 갖다 준 적 없으면서 신우이 말 하나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네 번째, 남편분이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만약 계속 설명을 해줘도 아내가 정신을 못 차리면 빨리 이혼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본인 인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창피함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여자인데 앞으로의 님 인생이 너무 불쌍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미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쁜 말이 오고 갈 거라는 걸 미리 계산한 게 너무 무섭네요. 거기다 또 모욕죄는 뭐죠? 이미 본인이 가족을 돈으로만 보는 주제에 부모님 재산이 공평해야 한다는 건 무슨 논리예요? 그러면서 자기 좋은 쪽에 한해서만 논리 운운하고 똑똑하게 따지는 줄 알겠지만 너무 천박해서 못 봐줄 정도입니다. 아내분 정신 차리세요. 돈을 가지고도 같이 나누고 행복할 사람이 없다면 당신은 아파트가 두 채여도 평생 그렇게 주변 사람을 괴롭히며 살다 갈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 집 새언니 같네요. 빙신 같지만 저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오빠한테 아파트를 증여했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엄마가 저한테 아파트를 중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새언니가 자기가 받은 건 그때 일이고 엄마가 저한테 증여하는 건 재산이 딸한테 치우치는 거라네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한테 잘하냐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멍멍이같이 싫어해서 싫은 티를 팍팍 내는 그런 사이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